반갑습니다. 저는 힐스테이트 운정의 노감사고요. 입주자 대표 회의 결과 공고 4월 두 번째 회의에 안내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회의는 이제 4월 13일 월요일날 관리사무소 클럽하우스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안건은 7가지가 있었고요. 자, 결과 공고 내용입니다. 일단 커뮤니티 센터 운영 재개 건은 4월 2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제한적 오픈, 그때부터 이제 24일부터 제한적 오픈을 해서 5월부터 정식 오픈을 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논의가 되었어요. 사설 헬스장은 샤워를 금지하고 체온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시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고 그다음에 2m 간격 떨어져서 헬스장 내 수용 인원을 통제하면서 진행을 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결국에 이거는 결과는 어쨌든 사설 운동 시설이랑 주민공동 시설은 책임 소재랑 다르기 때문에 입주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서 오픈을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의 때 의결했던 것처럼 오프라인 학교 개학에 맞게 그 교육부 지침에 맞게 진행을 하는 걸로 의결됐습니다. 이 안건이 부결이 되어서 결국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르자로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안건 상가 이후에 탑차 지상 야간 주차 불가인데 이거는 일단은 관리교역이나 설계에 의하면은 우리 아파트 지상 주차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 입주한 다음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초반에 열릴 때 탑차 입주민이 가지고 있는 등록된 탑차는 어디에 주차를 하느냐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지상에 주차를 하고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평균 약 7대에서 8대 정도가 거기에 계속 주차가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걸로 의결이 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진행 사항입니다. 근데 그거를 진행을 하면서 약간 좀 발빠르게 탑차 지상 야간 주차 불가에 대해서 이제 안건을 낸 거고요. 상가 주차장에 볼라도를 설치해서 입차 통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입차 통제를 하게 되면 자연스레 해결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상가관리단과 입주자 대표의 협의해서 야간 20부터 사설 연결해서 비밀번호 등록을 하겠다라고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의결이 돼서 결국 현재는 야간 주차 불가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계도 기간 중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아마 한 달 이내에는 정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규약 개정 관련의 거는 우리 아파트에 관리규약이 있죠. 다들 안 읽어보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관리사무소에 추가로 질문을 하면 되실 것 같은데 관리규약을 개정하자라는 내용은 뭐였냐면 우리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고 그 다음에 동물보호법에 견주는 목줄을 하도록 돼 있는데 목줄 안 하고 산책하시는 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피해가 오기 때문에 적극적인 적발과 단속, 그 행위자 발견 시 신고 요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관리규약에 넣자라는 이야기였는데 그거는 올해 관리규약이 개정이 되면서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한다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항목이 정해질 거고 그때 관리규약이 개정이 되면 이제 지켜야 될 부분이고 이 내용을 공유하는 정도로만 선에서 끝쳤어요. 그래서 실제로 금연아파트라서 그 커뮤니티 앞에 시설에서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담배를 핀다 그러면 거기는 담배를 피면 안 되는 금연지역이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가 있고 신고를 하면 경찰이 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파트 경비 인원이 3만 원을 내게 돼 있다고 해서 거기 담배 피는 사람한테 가서 입주민이세요? 아, 예, 입주민인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담배 피면 안 되니까 3만 원 관리 부과할 때니까 몇 동 몇 호세요? 물어보면 이게 지금 그림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고 어렵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신고해서 도착해서 주차하고 거기까지 올 땐 이미 구분이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건을 내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행 가능한 부분을 딱 정해놓는 게 사실 맞지. 예를 들면 담배를 3만 원 부과한다 그러면 흡연을 안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비흡연자분들이 거기 흡연 안 되는 곳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 봤을 때는 관리소로 가서 왜 이거 3만 원 부과하기로 했는데 관리소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냐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속적인 계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거는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자리가 잡혀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돼 있고 흡연구역이 있지만 그게 실제 10,000명을 다 소화하기에는 흡연구역이 사실 적긴 적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흡연구역을 늘리게 되면 또 비흡연자분들한테는 좀 불편하시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다 줄여버리면 또 흡연하시는 분들은 흡연하면 안 되는 금연 장소에서 담배를 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속적으로 이제 보완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정도로 의견 수렴이 된 부분입니다. 동물보호법 관련 계도문 작성 게시의 건인데 담배꽁초나 동물보호법 관련해서 계도문을 작성을 해서 게시판이나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 우리 엘리베이터 안에 향으로 포커스 미디어로 계속 돌아가는
보이는 화면 있죠. 승강기 내부에 게시를 해서 15일간 개도문을 부착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 아파트에서 가장 공지사항을 보기 좋은 데가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에 타면 할 게 없으니까 그 앞에 붙어있는 종이에 글씨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긴 한데 계속 붙여놓으면 문제는 지저분하고 끄트머리가 막 찢겨서 이렇게 너덜너덜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일정 기간이 되면 붙이고 일정 기간이 되면 띄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위치에 대해서 부착을 한다라는 안건에 대해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제출자적업 입찰 공고 중요사항 결정의 건은 우리 아파트 이제 적용 면적에 대해서 면적이 넓기 때문에 4번 이상 제출 작업하고 기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 들어요. 그래서 4회 하면은 8,800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돈 들어갈 때가 많아갖고 원래는 4번을 하고 싶었는데 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작년이랑 똑같이 2번을 입찰을 통해서 외주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동안에 이제 뭐 제초와 예초 작업은 관리소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제초, 예초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좀 더 구입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더 좋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반기에 이제 입찰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그 가결이 된 부분입니다. 커뮤니티 센터 2020년 3월분 운영 손실 잡지출 처리는 일단 3월은 450만 원이 운영 손실을 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잡지출로 처리를 하는 걸로 의결이 된 부분이고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야 커뮤니티 센터에서 헬스장을 추가로 등록을 한다거나 커피나 음료를 더 많이 팔 수 있게 되면 그땐 다시 수익이 나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줄어들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세대당 7,500원 내는 것 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7,500원을 내고 있는데 거기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 수익은 다시 입주민들한테 분배가 되기 때문에 7,500원을 내야 하지만 작년에는 6,000원대를 부과가 됐죠. 그리고 이게 사실 계절마다 틀린데 봄, 여름, 가을에는 수요가 많고 겨울에는 수요가 좀 적어져요.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에 이제 난방비라든가 제반 사항에 들어가는 금액이 여름이랑 겨울에는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1년 평균을 내면 계산으로는 7,500원으로 수익이 더 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실제 7,500원보다 더 적게 내는 걸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계속 많이 타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긴급 안건인데 입주대표회의 소집 공고 날짜에 해당 날에 긴급 안건으로 추가가 된 부분이고요. 우리가 109, 209, 309가 있고 그 각 공구별로 조경에 대해서 담당하는 업체가 다른데요. 109 다원노커 건설에서 제안한 내용인데 이거를 관리실에서 받아서 올린 내용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지금 현재 하자 수량, 이 나무 우리 지금 고사된 부분이 있죠. 그 나무 고사된 부분이 항목에 대해서 총 196그루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는 나무가 과밀돼서 심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안 빼고 심어도 된다. 이 정도면 과밀이니까 거기다가 심지 말고 다른 데에 더 좋은 나무 혹은 거기에 어울리는 나무를 심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이 왔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918동 쪽에 있는 그 사과나무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진을 찍었던 곳이기도 하죠. 사과나무가 8그루가 있는데 그 중에 2그루가 고사를 했어요. 2그루를 대신에 다른 데에 심자라는 내용이거든요. 다른 나무를. 근데 거기는 또 안 심으면 횡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아직 하자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하자 기간이 총 3년이에요. 조경에 대해서는 일단 다시 현재대로 원봉을 해서 동일한 수정 동일한 위치로 식재를 한 다음에 이제 어차피 우리 아파트가 한 1년 한 3개월 정도 더 남았으니까 얘네도 죽으면 그때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고요. 하자에 대해서 계속 팔로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식재되는 내용이 다르면 하자 관리를 받을 때 이 부분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거는 기존에 있는 대로 그대로 식재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자세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요런 나무들을 다시 고사가 될 수 있으니 대신 식재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수정도 정해서 왔었어요. 그래서 에메랄드 그린으로 하자. 이제 에메랄드 그린이 요즘 이제 추세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유행을 하긴 했죠. 그래서 요거는 말씀을 다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에 득보다 실이 많을 걸로 판단이 돼서 부결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고사항으로는 1.3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확인했을 때 뭐 특별히 이상은 없었고요.
네, 업무 보고에 대한 내용인데, 업무 보고는 3월 업무 보고 그리고 4월 업무 예정인 내용인데, 크게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 더메이터 내부 공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더메이터가 뭐냐면, 우리 아파트에 시립 어린이집이 있죠. 근데 시립 어린이집에 1층이랑 2층이 있어요, 교실이. 근데 주방은 1층에 있어요. 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2층까지 선생님들이 다 들고 나르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더메이터라는 거는 음식 엘리베이터예요. 주방에서 이제 2층으로 갈 음식을 더메이터에 실어서 버튼을 누르면 2층으로 음식이 자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2층에서 받아서 올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금액이 꽤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금액은 파주시에서 시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설치를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공사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사가 진행되는 2주 동안 아이들은 경로당에서 이제 노인정에서 교육을 받는 걸로 돼 있었는데, 실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도 오픈을 못하고 경로당도 오픈을 못하기 때문에 공사는 원활하게 다 진행된 부분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블랙리스트 프로그램이랑 입체 프로그램 업데이트 된 상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12309가 고사된 수목들이 이제 식재가 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식재가 되고 있고요. 식재가 될 거니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주차장 램프, 그러니까 P1부터 P4까지 이 트렌치가 뭐냐면, 지하주차장 내려가자마자부터 바닥까지 그 사이에 있는 그 물 빠진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트렌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트렌치가 이탈이 돼서 차가 빨리 지나가면 거기가 트렌치가 파손이 돼요. 그 근처에 사는 뭐 저층 세대 분들이 소리가 많이 나요. 차가 지나가면 덜컹덜컹 소리가 크게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 요청을 했었고, 하자 보수가 지금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가 빨리 지나가면 앞으로도 또 고장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방지턱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음 회의 때 안건으로 올려서 진행이 될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SK에서 이 월패드 원격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2년간 무료고요. 2년 이후에는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데, 업체를 바꿀 수도 있고 계약을 연장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죠. 옵션은 여러 가지 좀 알아보고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확정이 나면 다시 말씀드리는 자리 갖도록 할게요. 지금 4월이기 때문에 아직 3개월 정도 남았죠. 이제 우리 아파트 총 하자 중에 공용부 하자가 있어요. 그 확인된 공용부 하자가 보수 현황이 현재 한 약 50% 정도 됐고요. 제가 그때 들었을 때 한 800개 정도 됐었는데 800개 중에 한 400개 정도가 처리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지난주에 현대랑 미팅을 했을 때 그때 한 46%였고 지금 사이에 4% 올라가서 50%가 된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현대랑 또 한 번 추가로 만나서 공용부 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지하주차장 바닥 균형부는 다시 또 조사를 하고 있고요. 바닥이 시멘트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에 우레탄을 까는 건데, 시간이 지나서 안착이 제대로 안 되면 갈라져요. 그래서 그 갈라진 부분은 계속적으로 보수를 하거나 AS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우리 아파트는 하자 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계속 발견을 해서 보수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맘스카페 앞 잔디광장에 펜스 교체를 했죠. 그리고 901동 대표님께서 좋은 안건으로 주셨고요. 거기에 고바람개비를 꽂아서 설치 완료된 상태고, 909동 앞에만 일단 했는데 점차적으로 늘려서 다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4월 달에 업무 예정은 일단 제출 작업한다. 그 조경 부분에 대해서 보고, 우리 지하주차장에 아파트 그 주차 유도 장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안 맞죠. 그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세팅을 했었는데, 세팅 이후에 업그레이드가 한번 되는 바람에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차를 전체를 다 비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하나하나 하겠다라고 해서 지난번 현대 미팅 때 이 참슬테크 그 관계자분이 오셔갖고 미팅이 다 끝난 상태고 현재는 60%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좀 계속 관심을 갖고 주차 유도 장치는 100%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고3호 교체 식재 작업 진행할 거고요. 일단은 입주자 대표의 결과는 여기까지는, 여기 한 가지 더 있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의결된 내용인데, 새로 입주를 했을 경우에 우리 아파트에서 필요했던 내용들 있죠. 간단하게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나눠주면 그거에 대해서 쉽게 인지를 할 수 있게 연결을 해서 나눠주기로 했었는데, 만들어지면은 기존 입주해서 계신 분들한테도 다 나눠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더 깔끔하게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건데, 이게 중간 사항이기 때문에 첨부 자료로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 소식 공조에 대한 소식 결과에 대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입주자 대표의 결과
결과 공고는 끝났고요. 이 운정 안에 하시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들으실 수 있도록 재밌는 콘텐츠 해서 인기 많이 끌어서 우리 아파트의 위상을 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들 조심히 들어가시고 네, 감사합니다. 안녕.